그리고 나서 알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유용지신한 용어 있죠? 유용지신 그럽니다. 앞에 그 한 글자가 빠졌는데 범유용지신 그럽니다. 범유용지신. 용어가 범유용지신인데 줄여서 유용지신 그러죠. 용신이라는 단어가 그게 두 가지입니다. 사령용신, 하늘에서 부여받았다 이런 뜻이죠. 하늘에서 부여받은 겁니다. 부여 너 이거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걸 사령용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내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이제 내가 해야 하잖아요. 유용입니다. 이제 유용지신입니다. 그렇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 거는 해야 됩니다. 모든 건 해야 됩니다라는 걸로 정해진 거다. 네가 해라 이제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개 돼지한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걔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잖아요. 알아서 했다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식사용이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을 시키는 건 하늘을 닮았기 때문에 해야 되죠. 하늘과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된다.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용지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유용지신 보면은 용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사령용신 하겠잖아요. 당령이라고도 하고 사령이라는 게 용신, 사령, 용신 이게 있는데 이거는 누가 시킨 거예요? 하늘이 시킨 겁니다. 하늘과 땅 시킨 겁니다. 나중에 격그라면 누가 시킨 거예요? 하늘과 땅이 시킨 거예요? 사람이 시킨 거예요? 사람이 시킨 겁니다. 사람이 시킨 거, 격은 사람이 시킨 거고, 그렇게 뜻입니다. 그래서 용신은 하늘과 땅이 시킨 거니까 자연이 시킨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걸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화가 뭐 용신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미월령에 태어났다는 뜻이죠. 그렇죠. 격으로 나서 용사해가지고 술을 해도 격이 정화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건 격입니다. 용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그걸 하라고 했습니다. 저기 내용이 뭔지 이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또 하려면 또 뭐가 있어요? 을목이 있어야죠. 또 하려면 기토가 있어야죠. 또 하려면 임수가 있어야죠. 이렇게. 그렇죠. 정화를 하려면 경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을목이 있어야 되고, 기토가 있어야 되고, 임수가 있어야 되지. 5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지정해졌고, 나머지 4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천간에 있으면 해야 된다. 암장에 있으면 해야 된다. 하고 있다잖아. 아까 하고 있다 했어.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알았죠?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유용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용지신을 선하게 한다, 불선하게 한다. 자연 그대로 따른다,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따른다. 그래서 선하다를 뭐로 말하냐면 해신이라고 합니다. 불선하다를 기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선하다니까 불손하다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임의대로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시키는 대로 한다와 자기 임의대로 한다가 틀리죠. 그렇죠? 재능은 어떤 게 낫겠어요? 불선이 낫습니다. 낫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평범하게 사는 거는 선이 낫습니다. 해신이 낫습니다. 그렇죠? 해신이 낫습니다. 그리고 해신은 경쟁이 없습니다. 따르니까. 기신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안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임의대로 한다 해서 특별합니다. 특별한 건 경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격차가 무지하게 심해지는 것 뿐입니다. 그걸 유용지신이라고 말합니다. 유용지신들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는 용어가 선하다, 불선하다, 해, 기신으로 나누는 것들을 말하는 건 전부 다 유용지신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선, 불선 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격 그러면 사람들이 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시킵니다. 격국그라죠. 그런데 여기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연을 상대로 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격에는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격에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식신, 상관, 편인, 정제 10개의 육신이 있죠. 그러고 나서 하나가 또 있죠. 사주에 누가 있어? 일간에 나는 떴다. 별도 있죠. 얘는 육신이 십신이 아니고 육신 관계가 아니고 십신이 아니고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 나라는 존재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도 부릅니다. 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글로 말하면 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뭘로도 불러요? 이렇게 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정과 신으로 나눠졌을 때 하는 겁니다. 정신 그러잖아요. 이게 용어가 이렇습니다. 정신. 이건 나라는 겁니다. 뭘 알아? 나 알죠? 반공도덕 시간에 배웠죠. 바른생활 시간에 나라는 게 뭔지, 뭐 가치관이 뭐고, 성립이 뭐고, 참나는 뭐고, 혼만은 뭐고, 얼라는 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배웠잖아요. 그런 나입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도 합니다. 그렇죠? 위치적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일간이라고도 합니다. 위치적 용어로. 요거는 위치 용어입니다. 위치가 어떻다는 뜻이죠. 이 글자는 위치 용어이고, 신이라고 하는 글자, 뭐, 여러분들 뭐, 신왕, 신양, 뭐, 이런 거 배울 때 있죠. 왕세강에게. 이거는 정신, 정과 신을 나옵니다. 천간을 얻으면 신을 얻고, 근을 얻으면 뭐를 얻어? 정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을 얻는 걸 왕세강약, 지지를 얻는 거를 왕상휴수사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운에서의 템포, 어떻게 템포를 할 건가, 외운외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운외강, 내광 하는 거를 강류한다고 합니다. 강류를 포태법으로 따지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백연관이가 너무 이 나라에 포태법을 12운성화 시켜서 너무 퍼뜨려가지고 마치 명리학이 포태법이라는 12운성으로 형성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분명히 자평명리학은 천간은 왕세강약이며 지지는 왕상 휴수사로서 인연을 만나는 걸로 구성되어 있고 포태법은 강류만 사용하라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설하고 선생의 정확한 논지입니다. 이렇게 용어를 붙입니다. 어떤 용어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뭐예요? 일간이죠. 많이 쓰는 용어가 일간입니다. 일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사람들의 시키는 것을 따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신격이다. 사람들의 시키를 따르야 되죠. 식신격에 따르야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따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시켰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따라야 되죠. 그러려면 비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비견이 있어야 합니다. 비견으로 따르기 위해서 뭘 갖춰야 되죠. 갖춰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따르려면. 그렇죠? 시집가려면 뭐가 필요해? 요조 숙녀가 필요하지. 자기가 어떻게 신랑이 필요해요? 자기가 먼저 필요하잖아. 자기 가축이 필요하죠. 신부 수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남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유용지신이라고 합니다. 격에 가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자면 이걸 유용지신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근데 격에서는 이걸 또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상신, 얘를 구신이랍니다. 이거의 관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패구웅 관계라고 합니다. 용어 다 똑같습니다. 성패구웅 관계가 어떻고 그러고 나서 뭐 상신, 구신이 어떻고 다 똑같은 용어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갖춰야 되고 활용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존 상태를 갖추다, 생존 활동을 하다 이런 식으로 구성된 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런 걸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그러면 나도 저거를 하려면 일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야지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려면 일간은 플러스 그럽니다. 그렇죠? 뭐를 얻어야 돼요? 근왕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왕을 얻어야 돼요. 천간으로 왕세 강약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천간으로 비견 겁자를 얻는 거는 일간이 얻을 거는 안 됩니다. 식신격은 근왕을 얻는 게 왕상휴수사를 얻으면 되죠. 왕세강약하고 왕상휴수사가 틀리니까 왕상휴수사를 얻으니까 근으로 일간이 왕을 얻는다 해서 근왕이라고 합니다. 왕세강약은 틀립니다. 왕상휴수사. 지지는 뭐라겠죠? 요거 말고 통변 하는 중이라고 했잖아. 뭐뭐 하는 중. 그러니까 식신격 같아. 그 개인은 뭐가 가장 중요해? 뭐뭐 하는 중. 항상 그것을 하는 중. 앞에다 붙여봐. 근면성실하게 하는 중, 꾸준하게 하는 중. 그렇죠. 그냥 하는 중 하면 사람이 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뭐뭐 하는 중 이런 단어가 이 속에 붙어야 됩니다. 이거를 유용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격에서는 어떻게 붙여요? 격에 필요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유용지신 이렇게 두 개가 붙죠.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의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유용지신이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거를 다 유용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신과 격의 표현이죠. 이것이 이제 확장에 들어갑니다. 이제 유용지신이 확장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청나라 때부터 이제 확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확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명리학은 수당 시대에 이렇게 1차적 연원을 가지고 완성된 겁니다. 1000년 됐습니다. 그리고 당송 뭐 이런 때에 큰 변화는 없었고요. 그때 당송 시절에는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만물의 분포도라든가 만물의 생장성멸도 있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만물이 어떻게 생겼으면 이치를 연구하던 시절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백화사전 낸 사람이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송 시절에. 백화사전인데 그때까지도 세상에 무엇이 있고 조개는 어떻게 살고 이거 다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원명 청 넘어오면서 이제 명나라 청나라에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는 알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기 시작합니다. 아, 지구는 어떻게 생겼고 그래서 꿩은 어떻게 살고 부추는 어떻게 살고를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니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정말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이론은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변화가 무쌍해집니다. 그러면서 많이 생겼죠. 그래서 유용지신은 이제 확장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 확장은 바로 어떤 식으로 확장하냐면 오행의 상생상극입니다. 내 환경에 만물 동정이 있으며 사람들의 재능은 어떤가 보는 게 오행의 상생상극이라고 했죠. 그렇잖아요. 그 오행의 상생상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신의 상생상극이 있습니다. 용신의 상생상극이 뭐냐면 내 재능은 어떻게 만들어가냐 있었잖아요. 내 환경에 만물 동정을 사용해서 어떻게 살아가나를 오행의 상생상극, 용신의 상생상극은 내 재능을 어떻게 만들어가나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3번 육신의 생화극제가 있었습니다. 내 주변 사람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육신의 상생상극에는 가정환경, 사회환경, 직업환경이 있죠. 그래서 직업환경만 밑으로 딱 떨어뜨려서 내려놓은 것이 뭐냐면
격국의 생화극제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요것이 이게 두 가지, 이걸 하나를 보고 이걸 하나를 보는 거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나누면 네 가지가 명리학의 틀입니다. 이 틀입니다. 명리학의 틀이 네 가지의 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유용지신이 확장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그 수나라의 수길이라는 사람의 오행대의라는 곳에 처음 등장을 하는 언어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언어가 뭐였냐면 생화극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춰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이 좁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넓혀야 되죠? 넓히려면 남의 걸 뺏어야 돼, 안 뺏어야 돼? 뺏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런데 옆집 사람은 내가 뺏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어해, 안 해, 이제? 방어하겠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시대까지 정도, 청나라 후반기 정도에 보면서 청나라가 한 200년 정도 되면서 이게 너무 난무하기 시작을 합니다. 난무라게 너무 많이 시작하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이 조화가 안 맞았다는 거, 한쪽으로 치워졌다겠죠. 그걸 뭐라고 말해요? 태과불극을 하죠. 그렇잖아요. 태과불극을 이렇게 태과와 불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쪽으로 너무 많아지면 한쪽은 불급하고 불급하면 한쪽은 태과하잖아요. 그 태과와 불급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용어가 이제부터 옛날부터 있었죠. 기대승 선생의 병약지설, 그렇죠? 원수산이가 병약용신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자가 찬양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약지설, 병약용신 있죠. 명리탐원에서는 병약용신이라고 붙였고 기대승은 병약지설이라고 붙였고 자평진전에서는 뭐라고 붙였냐면 태과불급의 기현상, 그래요. 태과불급의 기 이렇게 붙였죠. 뭐가 좀 치우쳐지니까 안 좋죠. 아까 말할 때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뭄이 들거나 미완성이 되거나 그랬잖아요. 이런 뜻으로 해서 이거를 중화를 잡을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쌀이 먹으려면 그냥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심을 수 있죠, 우리가. 심고 가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다시 고쳐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용어가 이게 발전돼서 병약용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병약용신.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제 용신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오미월로 태어나서 정화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닌데 어디 가서 보니까 저는 금수라고 하던데 얘기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 얘기하는 걸 겁니다. 이것이 난무하다 보니까 한 400년 동안 너무 난무해버리는 겁니다. 시한기 선생이 시장에서 이렇게 전각을 줘놓고 다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시장 상인이 장사가 되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주변에서 1700개나 장사가 되는 방법을 얘기해 주더래요. 그 1700개 다 치다는 그 장사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방법은 하나인데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난무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이거를 병약 용신그랍니다. 병약이라고 하죠. 이런 용신그랍니다. 병이 걸렸다는 거는 병 걸린 거 아시죠? 병 걸린 겁니다. 이게 병입니다. 병. 그래서 병 걸렸다 그럽니다. 이 뭐 이런 글자는 여기다 안 써도 됩니다. 질액이 걸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병이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으니까 태과나 불급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약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약이 필요하죠. 갔다가니 약을 먹여야 되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이렇게 먹이는 겁니다. 약 먹이는 겁니다. 병약용신입니다. 이런 병약용신을 가지고 중화를 맞추는 건데 오행의 상승상극에 태과불급에서 병약용신이 필요한 건 나한테 필요한 거 내 환경에 필요한 거예요. 환경에 필요한 거. 네 남편 어떻겠다. 내 회사 어떻겠다. 얘기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려, 안 그려? 용신의 상생상극이 태가벌이 걸려서 병양용시 필요한 건 누구한테 필요한 거요? 네 남편한테 필요한 거, 나한테 필요한 거, 나한테 필요한 거.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나가 항상 있습니다. 재능에도 너와 나가 항상 있고,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 두 가지 그렇다고 치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억부용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억하다, 부하다. 물론, 억부용신 사용법은 크게 뭘로 나누냐면, 죄화, 상제, 합화로 나눕니다. 죄화, 상제, 합화 이렇게 나눕니다. 또 나눠요. 이거는 원수사니가 정한 겁니다. 예, 그렇죠? 이제 이론의 변화가 너무 무쌍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책을 한 20권 정도는 이렇게 취합해서 읽어야지 그 이론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읽으라니까 그냥 뭐 제 책만 읽고, 그 제발 좀 제 책 좀 읽지 마. 그냥 소장용으로 사놓고 떠들어보지 마. 원서는 안 읽고 그것만 죽으라고. 그만 100번 읽었디양. 원서를 안 읽었잖아. 원명 저자를. 저기 쳐다봐봐. 오 박사가 원명 저자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연애자평 번역하시고, 자평진전 번역하시고, 이번에 공통부관 번역을 하시요. 한양대 교수님이세요. 이렇게, 예, 그리고 원명 제자가 이제 그거 읽어봐. 그거 읽어봐도 이해 안 가거든요? 그래도 읽어. 안 가라고 읽는 거요. 아니, 이해 가라고 읽을 것 같으면 그냥 내 책 읽어. 그잖아요? 그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해 안 가는 게 더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읽어야 돼요? 읽습니다. 이거 억부용신이라고 합니다. 예. 손으로 누르다. 누르는 겁니다. 이 누르는 방법은 상제가 있습니다. 상제. 그 죄화가 있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한 죄화가 있고요. 그리고 준비를 안 해가지고 한 번 딱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반생을 해서 다시 살아나서 누르는 상제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상제는 일반적 용어로 통관이라고도 합니다. 통관용시라고 하잖아요. 그 일반적 용어입니다, 이게. 그렇죠. 원래 원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고호를 가지고 공망이라고 일반적 용어로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것을 학문적 용어인 것처럼 통변 용어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있잖아요. 뭐 천을 기인이 어떻고 막 그러잖아요. 그 무슨 귀자 붙었으니까 사람 만나는 줄 알고 사람인 자고. 그 반지 찾는 학문이에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원명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와전된 겁니다. 한 3~400년 동안 와전이 뭐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그럽니다. 억부용시. 그렇죠? 충효, 육신이니까 사람 관계니까 이 용어를 딴 거는 충효 사상에서 딴 겁니다. 충효 사상에서 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이라고 하니까 상생상극만 생각하시지 말고 부라고 하는 것도 상생상극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목이 토를 이기기 위해서는 수생목 해야 돼, 안 해야 돼? 봐봐, 목이 땅을 뚫고 나오려면 수생목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럼 수생목 하는 이유가 목곡토 하려고 한 거지. 이게 그럼 억용신 썼어? 부용신 썼어? 그래서 이걸 억용신이라고 합니다. 얘가 내 딸이야. 막 패가면서 공부해, 안 해? 이렇게 얘기했어. 공부를 이제 네가 알으라고 했어? 시험 잘 보라고 했어? 억용신입니다. 네가 알으라 할 것도 왜 패?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따지는 겁니다. 그냥 목이 잘 크라고, 내력을 잘 닦아서 인정 모르는 사람이고, 교양을 쌓으라고, 수생목, 목생화하려면 이건 부용신입니다. 이런 거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이거 공부하시면 약간 좀 이따가 등신 드는 거 아시죠? 예, 진짜 돼요. 좀 이따 돼요. 그래가지고 일본 말로 아다마 빵꾸라도 됩니다. 하면 할수록 30년 하면 30년 딴 길로 갑니다, 이게. 네,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따져 묻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라고 하는 거는 내력을 만드는 거고, 억이라는 거는 경쟁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육신의 생화극제에 억부가 필요한 거는 주변 환경이 무너진 걸 말하는 거죠. 그걸 바로 세우는 거고,
격국은 자기 직업의 무너짐을 바로 세우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두를 태가불급을 하는 이유는 보정과 보완의 필요성에 의해서 반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중화를 다시 맞추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모두의 확장성입니다. 누가 유용지신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원명입니다. 자평진전도 그렇게 설명을 하였고, 청나라부터 확장된 겁니다. 유용지신은 새롭게 태가불급의 병학용신과 억부용신이 있습니다. 이 병약에는 또다시 양기와 음기로 나누는 조후용신이 또 따로 있습니다. 조후라고 하시죠. 그래서 용신 따로 있습니다. 이 병약에 또 따로 있습니다. 화가 지나치면 음기가 부족하죠. 그 음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양기를 누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화가 지나쳐. 그러면 음기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양기를 상대하기 위해서 음기를 채워야 되는 게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음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기를 누르기도 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어떤 걸 쓸 것인가, 둘 다를 쓸 것인가, 하나만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모른 척하고 그냥 주고자빠할 것인가.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겨울에 태어났어. 그렇죠? 한겨울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음기가 지나치니까 양기가 죽을 수 있죠. 병화로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음기가 병화로 양기를 살린 거잖아.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음기가 돌려지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토로 음기를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살 빼려면 자제, 먹는 거 자제하는 게 좋아, 열심히 뛰는 게 좋아, 둘 다 하는 게 좋아. 그렇잖아. 이 자제를 통해서 하나의 기운을 자제시키는 것과 하나의 기운을 첨가시키는 방법론을 택하는 것을 조우용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조우용신은 추우면 따뜻하면 되고 따뜻하면 추우면 된다고 일방적으로 사용하시더라고 보니까. 일방적으로. 그러니 조금만 개념만 알면 이 나라에 진짜 명리학의 선두주자 됩니다. 그냥 일방적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조우용신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억부용신도 있고. 그래서 크게 나눠서 병약과 억부로 나누는데 이거를 이 속에는 조후가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조후는 왜냐면 재능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때에 맞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신적으로 인식하는 심리적 동정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심리적 동정. 때에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유용지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말 속에 어떤 가 들어가 있냐면 중화라는 용어가 가끔 나오죠. 토를 의미하죠. 중화를 맞춘다 이런 뜻인데 중화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를 균형 맞출 때 있죠. 아까 중화라는 말 하나 또 나왔었죠. 이 잘못된 거를 균형을 맞추는 중화가 있었잖아요. 조화가 안 맞으면 다시 중화를 맞추라고 했잖아요. 그때의 중화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중화는. 잘못된 걸 다시 맞추 이렇게 쓰는 거고, 저건 내용이 틀립니다. 아시겠죠? 내용이 틀립니다. 좋아합니다. 이거를 모토나 기토로 나온다겠고, 얘를 머금다 그랬고, 얘를 토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머금다, 토하다. 지금 먹으면서 이게 이 속에 있는 거 먹은 거예요, 바깥에 먹은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 먹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속에 있는 건 토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속에 있는 건 토해내고 바깥에 있는 건 머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거를 머금는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환경을 인식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환경을 인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요. 네. 자기 자신을 내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인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가는 겁니다. 네. 토함상이 있죠. 그래서 토할 토자, 먹음을 함자, 토함상.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마케팅 전략에 필요한 건 어떤 사람이죠? 무트죠. 그렇잖아요. 마케팅 전략, 환경 변화를 인식하는 거. 귀토는 내 능력을 발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대 평가에 사용되며 이거는 절대 평가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적이 좋다는 뭐예요? 귀토죠. 그렇죠. 등수가 좋다는 건 뭐예요? 무토죠. 상대가 있으니까 무토잖아. 등수라고 하잖아. 그거를. 성적이 좋다는 귀토, 무토는 등수를 합니다. 비교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적이 100점 맞아도 등수는 100등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나를 개발하고 견주는 것을 귀토, 내가 남과를 견주하는 것은 무토라는 인식 체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귀토. 남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무토. 남이 누군지 아는 사람 무토, 남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귀토. 그 장단점이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 4년 전인가 5년 전에 설명할 때 하늘에 하나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거 있잖아요. 한 4, 5년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구의 기운을 무토로 가고 인간의 기운을 기토로 하자 이렇게 해서 기지를 같이 나누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아웃 성질입니다. 이해하셨죠? 환경 변화를 인식하다 이렇게 통변 용어를 쓰시면 됩니다. 이건 뭘 인식해요? 나의 변화를 인식하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둘 다 있으면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둘 다 있으면 둘 다 해야 되는데 태가불급에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나중에. 그러면 이제 등신되는 겁니다. 태가불급에 걸리면 등신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되고 둘 다 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 누가 해? 남이 다 해줘. 테레비나 봐 테레비. 그럼 다 가르쳐 주니까. 그렇잖아요. 왜 하려고 애써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테레비나 봐. 누가 들려주면 얘기나 들어. 그러면 되죠.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 있으라니까 조그만 교회 하나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우주에 있는지 화성에 있는지 모르게끔 있는 사람이 있죠. 뭐 지가 할 줄도 모르는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없는 게 나아. 없어봐 남이 다 해주지. 있으나 마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용어에 이제 제자들 공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썼죠. 1차 배합은 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 썼죠. 많이 썼습니다. 1차 배합은 뭐가 된다. 이런 거 썼습니다. 1차 배합, 첫 번째 배합은 뭐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초적 실력과 기초적 행위가 뭐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그렇죠? 오행 얘기할 때 뭐 1차 배합은 개갑, 을병, 정경, 신임 이거잖아. 기초적 실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기초적 실력. 기초가 있어야 된다. 이 기초적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쓴 겁니다. 육신 얘기할 때 항상 붙였던 말이 있죠. 그렇죠? 식신에는 뭐가 있어야 돼? 비견이 있어야 되고 비견에는 식신이 있어야 되고 말 있잖아요. 이렇게. 그 상호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1차 배합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1차 배합이 있으면 사람 간의 상호주의 1차적인 노력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1차적인 노력이 있는 겁니다. 상호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노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오행에도 1차 배합이 있으면 자기 재능을 최소한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사람은 겸손하려면 1차 배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겸손합니다. 용신이 뭐예요? 그냥 정화라고 합시다. 그렇죠? 겸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경금이 있으면 됩니다.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아는 척을 해야 됩니다. 막 떠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아주지. 형아가 용신인데 경금이 있으면 아는 척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왜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했잖아. 근데 왜 뭐하러 하냐고. 없으니까 막 떠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건 없는 겁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있는 것입니다. 1차 배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겸손합니다. 재능에 대한 겸손함이 바로 1차 배합에 있습니다. 개갑, 정경, 을병, 신임. 개갑, 을병, 정경, 신임. 아셨죠? 신임입니다. 무토, 기토는 여기 빠져 있죠. 당령 중심이라. 왜냐하면 무토는 항상 보조작용, 보좌작용 그랬더니 꼬마가 토는 무슨 가이아 이론에 따르면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그 말 틀리는 말은 아닌데 편의상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도 토가 모든 걸 주관한다고 말했죠. 동양에서는 토가 또 주관한다고 말했고 명리학에서는 토를 보좌로 봅니다. 참 희한하죠. 개인주의적 사고라, 개인의 운명 보는 거라 그렇습니다. 전체의 시각은 토가 주관하는데 개인의 운명에는 토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나라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사고방식은 토가 주관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데 나라가 나한테 필요한 거죠. 아니 내한테 나라가 필요한 거죠. 테두리가 내가 쓰려고 나라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명리학이 아주 이렇게 허접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문난적에 물릴만 하죠. 명리학이. 그래서 그렇죠? 명리학이 왕자의 학문이니 어쩌고 그건 주역입니다. 민간의 소소한 민영오제를 살피는 것이 명리학인데 왕가에서 했다는 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주역입니다. 역경입니다. 이건 역경이 아닙니다. 그런 뜻을 설명합니다. 1차 배합입니다. 육신도 1차 배합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쵸? 편재한테 1차 배합이 뭐죠? 편관. 보호받아야지. 육신 얘기하는 거죠. 격국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보호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격국에서는 편재한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식신이지. 그럼 격국 얘기하는 거고, 보호받아야 되죠? 재성은 보호받아야 돼요. 항상 보호받는 게 우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차 배합은 1차 배합이 있으면 2차 배합이 다시 필요하잖아요. 1차 배합이 있으면 항상 겸손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려면 1차 배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것이 부로 이루어진데 억으로 이루어졌는지 억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겁니다. 그렇죠? 억부로 이루어진 게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편재라는 게 있다. 편재라는 게 여기 있다. 이런 뜻입니다. 편재라는 게 있죠. 그러면 1차 배합이 편관으로 배합이 됐는지 식신으로 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식신으로 됐으면 이 배합이 억배합입니다. 그렇죠? 재극인하려고 한 겁니다. 식신을 살리려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편재가 편관을 보고 있다 그러려면 식신을 살리려고 그래요? 나를 살리려고 그랬냐? 나를 살리려고 하죠. 이런 억배합적 요소와 부배합적 요소로 또 나중에 이제 나누게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이놈의 새끼 공부해, 이놈의 새끼 공부해, 걔 공부 잘하라고 하는 거 네가 커서 나비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지? 잘 모르잖아.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억으로 설명하면 네가 커서 나를 살려야지 이놈아. A가 B를 생한다. 그럼 B가 갑이
뭐 병을 생하잖아요. 병경해가지고 갑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 이런 억배합적인 요소와 부배합적인 요소를 나눠서 억배합을 경쟁력이라고 하고 부배합이 억부 중에 부배합을 생존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생화는 뭐고 설화는 뭐고 막 이게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배합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유롭게 1차 배합을 하시면 됩니다. 편제 기준하면 1차 배합이 식신이 되거나 1차 배합이 편관으로 돼 있겠죠? 그렇죠? 뭐가 먼저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재성은 보호받아야 돼. 먼저 버려야 돼. 성부터 쌓아야지. 버려다 녹은 걸 해야 돼. 성부터 쌓아야지. 참 고기 잡으면 뭐야 냉장고도 없으면서 그렇잖아. 옷 사오면 뭐해. 남편 죽은 지가 10년 됐는데. 그렇잖아요. 밥 해놓으면 뭐해. 처먹을 놈 없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리하지 않고는 선생이 아무리 특별한 걸 가르쳐도 안 됩니다. 궁리에 시작을 해야 된다. 여기 이제 배합을 맞춘다. 상생상극의 용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대운이 있다, 세운이 있다 그러죠. 이렇게 말하죠. 대운은 자기 사주 월령에서 시작하죠. 그렇죠? 월주에서 시작하잖아. 대운은 그렇죠? 자기의 생장, 성멸, 부기빈천, 발달사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장, 성멸, 부기빈천, 발달사입니다. 부기빈천이라는 건 육신적 용어고요. 생장, 성멸이라는 건 오행적 용어죠. 발달사입니다. 이런 발달을 자기 자신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게 월주부터 시작합니다. 월주부터 발달, 자기 자신이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세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12지진부터 시작하죠. 12지지가 아닌 12지진. 태세라는 목성별의 운지부터 시작하잖아요. 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사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죠? 우주부터 시작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생장 성멸과 부기 빈천에 대한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활용입니다. 이거는 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연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주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목성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12지진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태세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원명은 태세입니다. 태세부터 세운을 태세라고 합니다. 원명은 태세라는 것은 목성의 이름입니다. 목성을 태세라고 합니다. 이해했죠? 목성을 태세라고 합니다. 태세. 목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운은 왜 보냐면 자기 능력을 활용하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대운은 왜 보냐면 세운에서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렇죠? 활용과 준비 그럽니다. 활용이라는 것은 준비라는 것은 항상 뭘로 돼 있어요? 실력이라는 것과 능력이라는 걸로 돼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한다, 그걸 실력을 쌓는다 하는 걸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실력은 쌓는 걸 실력입니다. 아는 거, 내가 막 축적하는 거, 현장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겠죠. 그걸 뭐라고 말해요? 능력이라고 합니다. 실력과 능력, 이게 행위와 행동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실력, 내가 쌓는다, 능력, 발휘한다. 발휘한 것도 쌓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배우는 과정과 활용하는 과정이 같이 있는 거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그 활용할 때 공부한 거를 활용하는 게 있고 현장 활동을 해서 배우고 익힌 능력도 활용하는 게 있겠죠. 그 실력 활용과 능력 활용이 있습니다. 이해했죠? 봐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신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고 치자.
비견이 식신을 생하면 실력을 쌓은 거죠. 식신이 편제를 보면 능력을 발휘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봐봐. 식신이라는 게 있어. 비견 식신을 생했어. 사를 제했어. 경쟁하러 갔지. 뭐 경쟁하러 갔어? 쌓은 실력 경쟁하러 갔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뭐가 나와? 점수가 나오고 등수가 나오고 집에 가가 나오고 들어와 나오고 나가 나오고 이거 나오잖아. 집에 가라 가잖아. 그걸 뭐라고 말이야? 등위라고 그래.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낙방생이라잖아. 이게 나오잖아.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식신이 있다. 편제를 생했다. 그럼 제극인 하지. 그럼 다 식신이 살아나지. 이건 뭐라고 그래? 이거. 능력을 발휘한 거에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 그 실적이라고 하잖아요. 실적 경쟁, 효과 경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부인 얻을 때 이쁜 거 어디야 돼? 살림 잘하는 거 어디야 돼? 그러면 살림 잘하는 거 어디라고 그 시험 볼 때는 쓰겠지. 그렇지. 시험 보기 이전에 뭐만 보여?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식신을 비견이 생했어. 시집 올 때까지 기가 막혀. 읽어야. 죄를 생하지 않았어. 그러고 편인만 있어. 살림해야 하냐? 아니야. 하긴 하겠지. 하긴 하겠지. 그거 밥 한 끼 먹으려고 3만 원 들이고 한다던가. 그렇잖아요. 그거 먹으려고 뭐 5천만 원짜리 농사든가 이렇게 하겠지. 그렇죠? 실용적 배움과 실용적 활용이 바로 이게 생화극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얘기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아리하실 거는 대운이라는 것은 항상 배우고 활용하고 자기 능력을 자기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는 거요? 재능 확장의 정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죠? 뭘로? 실력과 능력으로 재능 확장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대운이라고 하고, 이걸 다 합쳐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죠? 활용에 대한 대가, 결과, 효과 등을 보는 겁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지나간 2009년 기축년에 기였으니까 이때 이런 일 벌었으니까 기해년도 이런 일 벌어질 거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거 하지 말고 통계학이나 하지 왜 그냥 이거 하지 마. 통계학을 하면 돼. 그렇잖아요. 그럼 뭐를 잊어먹은 거예요? 나이를 잊어먹은 거죠. 예. 명리학은 운 볼 때 명심할 거, 나이가 있고 남녀가 있다. 운은 남녀별로 따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이별로 따로 들어오는 거다. 나이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10년 전 기토랑 지금 기토랑 똑같을 것 같으면 나이는 왜 먹었어? 안 먹은 줄 알아? 그렇잖아요. 틀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누구네 집 딸이었잖아요. 그렇죠? 누구 만나니까 누구 여자였잖아. 그렇죠? 결혼식 하니까 누구 부인이고 애 낳으니까 누구 엄마고 애가 학교 가니까 누구 학부모고 그렇잖아요. 가서 또 애 낳으니까 누구 할머니고 그러는 거잖아요. 죽어 자빠지니까 뭐가 돼? 누구 조상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7단계로 인생은 커가는 겁니다. 그렇죠? 뭐 초년, 중년, 말년운이 있다더라 이런 건 당사주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건 당사주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그런 말은 그냥 통변용으로 보기 좋게 하셔도 되지만 사실은 대운과 세운은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대운 보는 법과 세우는 법을 고수에서 찾아봐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장남이 신분결 명리정종에서 이런 말밖에 안 했습니다. 개도 절각이 있대야. 동정이 있고 동정이라는 게 있대야. 개도 절각이 있대야. 그게 뭔 말인지 해석하려니 너무 힘드는데 사주척경에서 그걸 해석하려고 한 거는 100개 쓴 거지 해석은 아닙니다. 이렇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의견이 너무 확장되는 거죠. 대운 보는 법, 세우는 법. 대운에서 뭐가 인생이 사주가 바뀌는 것처럼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바뀌는 거와 변화하는 거 틀리죠. 차이하고 차별이 틀리듯이 차이가 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대우는 내가 성장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연우는 태세라는 새우는 내가 활용해서 배우고 익힌 거에 결과값을 보는 것이 세운입니다. 세운은 100살 살면 100번 오고요. 10살에 죽어도 10번 오고 그럽니다. 10살에 죽어도 정한명이고 100살에 죽어도 정한명이에요.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살 사시면 100번을 쓰고 죽습니다. 아셨죠?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뭐 초년의 첫 번째 대운에 누구네 집 딸로서, 그렇죠? 두 번째 대운에 어느 학교의 학생으로서, 세 번째 대운에 어느 직장의 종사원으로서, 네 번째 대운에 누구의 엄마로서 그러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대운할 때 결혼하잖아요. 누구의 엄마로서. 요즘은 결혼 안 하는데요. 걔 빼고 그런 게 이상한 애들 빼고 보편타당하게 누구의 엄마 아버지로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대운에 노년을 준비하면서 노를 준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운이 정성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바탕에 깔지 않고 식신 대운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좀 불길한 용어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런 거를 연령에 맞게끔 성장을 어떻게 해가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대운과 세운 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초하시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려면 여기까지의 용어만 아시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쉬었다 합시다.